구성원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쭉 식판하고 그러죠. 아니요. 그 나가서 나가서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12시 같이 반에 먹는 거죠? 네, 12시 반에 식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끝내달라고요. 끝내달라고요. 다이렉트로 1시간 반. 1시간 반 다이렉트로 하자. 다이렉트로 시간을 알려주세요. 잘수 있어. 네, 12시. 감기. 왜 이렇게 나약해요? 교수님 저희 12시 반에 오지도 않아, 했어요. 밑으로 내려오신다. 나 원래 깜짝했어. 그러니까 12시 반에 나와요. 그러니까. 깜짝했어요. 아 309에 여기 계세요? 옆에요? 아 그래요 교수님? 알겠습니다. 네. 나 또 연구실 계신 줄 알았지. 23세. 자, 요거 잠깐 볼게요. 네 교수님.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네, 통화 드릴게요. 했습니다. 아이고. 요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계산기 눌러야 돼요. 공식을 찾아서 계산기 누를 수밖에 없는 문제죠. 얘는 기본 문제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틀려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책의 구성을 보면 예제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예제는 그냥 알아야 돼요. 요걸 틀리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알고 풀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쿨롱의 법칙 하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R을 구하는 건데 자,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CBT 기반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금년까지는 1분 30초 한 문제다. 내년부터는 1분입니다. 내년부터는 1분으로 하는 게 어려워졌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문제 난이도를 낮추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 1분 안에 해결할 수 있나? 1분 안에 이거 기본 문제인데 1분 안에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 보세요. 문제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식 생각해야 되고 밑에다가 공식을 적든지 뭐 해야 되고 이거 계산기 눌러야 되잖아요. 계산기 숙달된 조교가 아니면 이렇게 하겠죠. 그러고 나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1분 안에 끝나요. 평균 물론 이제 어떤 문제는 빨리 찍고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출제 기준상으로 보면 1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해야 돼요. 출제 기준입니다. 그러면 난이도가 높게 올라가시는 않은 공식을 2개 넣고 이걸 구해가지고 뭐 다른 공식을 또 이용해서 또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또 구하고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는 작약에는 그런 얘기들이 별로 없는데 전기기기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동기속도라고 하는 걸 구해야 되잖아요. 동기속도는 P분의 120에 빠지고 그럼 동기속도 구해서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슬립을 또 구하잖아요. 슬립을 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2차 동선 또 구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안 나와요. 그냥 슬립을 구하라, 동기속도를 구하라, 2차 동선을 구하라, 토크를 구하라 이렇게 그걸 끝이에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 작업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잘 갖추고 있으면 그냥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적인 하나가 되죠. 여러분들이 요걸 딱 보자마자 느끼는 게 뭐 이게 쿨롱의 법칙이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게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쿨롱의 법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양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구나. 거리가 R메타 떨어진 지점에서 전하가 Q1, Q2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구나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지 이제 그 쿨롱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걸 기억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4파이 60정도로 R 제곱분의 Q1 이게 양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량이 1킬로면 내전체 2개가 둘 다 플러스죠. 그러니까 청력이에요. 미는 힘이라는 얘기죠. 인력이면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럼 단어는 기억해야 돼요. 미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게 1뉴턴이다. 1뉴턴이다. 얘가 1뉴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뉴턴.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도 1쿨롬이라고 그랬잖아요. 1이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몇 메타 떨어져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도 R값 바라는 거죠. 요거는 4파이는 상수고요. 이필론 제로도 상수예요. 요건 이제 상수니까 외우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상수. 얼마죠? 이걸 외워요. 8.89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이라고 하는 그거 외우는. 근데 이게 이제 입력하기 싫으니까 이제 9 곱하기 12의 부수 이렇게 하는데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9 곱하기 10의 부수보다는 이것 자체가 훨씬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 계산기 보면 요거 이미 입력되어 있어요. 알아요? 계산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원래 그 계산기 못 쓰게 해야 되는데 또 이제 허용되어 있어요. 공단에서. 계산기 안에 이거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여기 있네. 여기 뭐라고 잔뜩 적어놨잖아요. 여기 보면은 입실론 제로가 몇 번 있죠. 뮤제로 입실론 제로가 있는데 33번이 뮤제로고요. 그다음에 입실론 32번 입실론 제로인데 형 적어놔.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적을 필요 없어요. 여기 있으니까. 8.85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그걸 끄집어내려고 그 위에 적어놨네요. 끄집어내는 방법이 Shift 7번 누르고 숫자 누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Shift 7번 누르고 32를 누르면 입실론 제로가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나오나. Shift 7번 누르고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 댓글 안 되는데. 적혀 있어요. 나오죠? 계산기도 쓸 줄 알았어. 아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 넣지 말고 껍데기를 빼가 껍데기 빼가더라고. 껍데기 빼가. 껍데기 빼가요? 네. 그리스만 빼가나 보다. 껍데기 빼가고요. 네, 요거만 좀. 또 기종 아닌 건 그 정도는 안 빼가던데요? 아니 나는 요거만. 아니 우리 감독관님은 빼가던데. 그래도 빼갔어. 껍데기. 난 안 빼가던데? 넌 나랑 같이 봤잖아. 난 빼갔는데. 난 안 빼가던데? 빼가든 안 빼가든 33번, 32번 기억하면 되죠. 그러니까 10부터 7, 32. 10부터 7번 누르면 상수 번호가 나와요. 야, 좋은 게. 그러네. 그럼 그 상수 번호 누르면 그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수학 상수가 종합 상수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까지 좀 40까지 40번. 여기도 보면 단위 환산하는 것도 나오죠. 유지로 됐어. 단위 환산하는 것도 인치를 센치로 환산하는지 센치를 인치로 환산하는지 하는 것도 요 밑에 다 적혀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되네. 이거는 이제 두 다시 개만 사용법을 모르는 계산기 없어요. 어쨌든 그 사용법은 여기 적혀 있어요. 10부터 8번 누르고 그 다음에 숫자 누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밑에 보면 칼로리를 주얼로 바꾸고 주얼을 칼로리로 바꾸는 것도 있고요. 마력을 킬로와트로 바꾸는 건 29번이고 킬로와트를 마력으로 바꾸는 건 30번이고 그건 이런 것도 활용하는 거예요. 진짜 선택 거부는 그거 다 주문을 다 나오죠? 이런 이론에서 주얼 칼로리 바꾸는 것도 나오죠? 그걸 원래 막아놔요. 근데 막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복소수 계산도 되잖아요. 네. 옛날에는 복소수 계산하는 거 얼마나 복잡했어요. 분모를 다. 분자 분모에다가 공액 복소수 곱해주고 전개하고 좌표 변환하고 근데 계산이 누르면 다 나오네. 아이패드 같아. 그러니까 회로는 거의 계산 모습이 나오죠. 계산하는 게. 그래서 계산하는 거. 그 계산은. 이거를 제가 외우지 않아도 계산기 안에 있으니까 쓰라는 얘기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도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뮤제로. 뮤제로 임시동제로 계산기 그냥 그대로 계산기 누르다가 10부터 7번 누르고 숫자 누르면 그게 입력이 될 거예요.
그렇게 활용을 하면 조금 더 괜찮아요. 그죠? 네. 너무 편해요. 기록이 나는 걸 계속이 사야겠다. 계산기 사야 되겠다. 잠시라도 사주죠. 많이 샀습니다. 어쨌든 간에 외우지 마셔야 돼요. 너무 맞았어. 그러면 미지수는 이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위치 바꿔주면 되네. 이 정도는 이제 수학이야. 이걸 위치 바꿔가지고 여기가 1 들어가고 여기가 R제곱 된다. 그럼 R제곱 값이 이게 나왔는데 그럼 R값 구하려면 루트 씌워줘야 된다. 이 정도만 알아야 돼. 이건 수학을 포기했다가 아니라 이건 그냥 산수. 산수. 우리는 이제 수학하고 산수를 좀 구분하는 거야. 산수. 산수 정도만 하면 돼. 식을 정리하는 정도죠. 그걸 이항이라고 하는 거죠. 이항만 하고 그 다음에 제곱근의 관계 이것만 알면 거의 대부분 전기에서 하는 것들은 다 계산기 가지고 그냥 계산기 여기는 1이고 여기도 1 들어가고 거기는 뭐예요? 요거 계산해가지고 루트 씌우는 거죠. 근데 이것도 몇 번 해보면 얘가 9 곱하기 10의 구순이라는 건 금방 또 암기가 돼요. 이걸 하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되는데 얘를 암기하면 얘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암기하지 않아요. 이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것은 왜 결과만 가지고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 1분 안에 풀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밑에 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보면 힘이 이만큼인데 1m 떨어져 있다. 전기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잖아요. 근데 전하가 어떻다 그랬어? 똑같은 전하가 그러니까 쿨롱의 법칙을 자꾸 적어보면 9 곱하기 10의 구수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4파이 입시론 제곱 R 제곱의 같은 전하니까 Q 곱하기 Q의 제곱이 되죠. 근데 여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1m 떨어져 있죠.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계산기에서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상수 부재를 넣고 계산하는데 이거를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거 9 곱하기 10의 구순분의 9가 이게 약분된다는 거 알면 그냥 금방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게 9 곱하기 10의 구순이니까 약분돼서 1이니까 그냥 1이거든요. 근데 그거 몰라도 요거 이렇게 넘어가서 곱해주면 돼요. 곱해보면 거의 1 나올 거예요. 1 나오면 제곱이니까 루트 씌워도 1이죠. 네.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쿨롱의 법칙이 어려워서 안 된다. 전개 제기라고 하면 이제는 Q가 하나만 주어질 거고 전이라고 하면 Q 하나에 똑같은 거예요. 거리가 주어질 거고. 그러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다. 그냥 기본적으로 해보면 하나 얘기해드리는 거고. 해보면 하죠. 지금까지 배웠던 거 생각해보면 이런 게 바로 보여야 되죠. 뭐라고 해요? 전개와 Q와 힘의 관계죠. 이거 바로 보여요. F 이퀄 Q. F 이퀄 그렇게 보면 금방 다 보여요. 몇 번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Q2는 많이 봤을 텐데 이런 거는 없잖아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4파이 입시론제로 R제곱이든 R이든 뭐 4파이 입시론제로 이 형태죠.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경우도 있죠. 가끔. 가끔 있어요. 그리고 4파이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4파이 뭐 이런 생뚱맞게 이런 거 없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게 식의 형태로 이런 것들이 다른 변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다른 변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문제를 이런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보는 방법을 좀 바꿔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답이 아닌 걸 찾아요. 계산하는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집어넣고 계산해야 돼요. 공식 찾는 문제는 답이 아닌 걸 골라내면 답이 나와요. 얼토당토 하는 것들이 항상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그 2개를 빼고 나면 나머지 2개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것만 골라낼 줄 알면 대부분 정답.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얘는 너무나 간단한 거니까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뒤에 가면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배운 게 정의까지 얘기가 됐죠? 네. 정의까지.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있죠?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뭔가를 잔뜩 적어놨는데요. 요게 점이거든요. 플로의 법칙에서. 맞잖아요. 이게 R 들어갔고요. 보이나요? 조금 더 키울까요? 보이나요? 더 키워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가 점이고 전개가 거리 곱해준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이미 배웠고요. 다음에 F Q2도 방금 했죠. V1도 알고 있고요. 그럼 이제 전이차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전이차는 뭐예요? 두 점 사이에 A점의 점과 B점의 점을 빼준 것을 전이차라고 하는 거죠. 전이차. 그러니까 전이차는 결과로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전이차니까 이 식에서 공통 부분을 묶어내고 이거 마이너스 이거 한 거죠. 공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됐냐면 R1분의 1 마이너스 R2분의 1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기를 묶어냈으니까 이거에 대한 계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답을 못 찾아내요. 근데 통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수포자들한테는 좀 어려운 얘기가 되는 문제입니다. 분수 계산하라 그러니까 통분을 잘 못하는 거니까 그것만 해결합니다. 여기를 같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죠. 분모를 같게 만들어 주려면 여기다 R2 해줘야 되고 여기다 R1 해줘야 되죠. 그러면 분수니까 여기는 뭐 해야 돼요? R2가 되어야 약분이 돼서 R1분의 1이 되잖아요. 여기도 이 R1을 곱해줬으니까 원래 거 유지하려면 R1이 돼야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통분이 됐으니까 R1, R2분의 뭐가 돼요? R2 마이너스 R1 R2에서 마이너스 R1 이런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공식이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못 찾아냅니다. 뭐만 생각하면 되느냐? 분수에 대한 통분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거는 저항의 병렬 연결할 때도 이런 형태죠. 근데 뒤집어져 있죠. R1 더하기 R2분의 R1 R2 비슷비슷하죠. 저항의 병렬 연결. 요거 비슷하잖아요. 뒤집어져 있잖아요. 저항일 때는 R1 더하기 R2분의 R1 R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게 여기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면 사람들이 뭘 찾아요? 많이 본 거지. 모르니까 많이 본 거지. 그래서 틀린 거예요. 섞여 있어. 뭔가 비슷비슷하잖아. 그렇죠? 더하기 돼 있고 빼기 돼 있고 4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 기본을 알면 그런 것도 골라낼 수가 있어. 자, 전이차가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의에 대한 정의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의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전기장 중에 아주 먼 곳에서 전하를 하나를 끄집어 오는 거예요. 임의의 한 점까지 끄집어 오는 거예요. 전개와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뭐로 본다? 전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먼 지점부터 무한한 지점부터 임의의 한 점까지 전개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메타만큼. 그게 뭐예요? 전. 이 식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로 써야 되잖아요. 아주 무한히 먼 곳에서 떨어지는 곳에서 이미 R 지점까지 전하를 움직이는데 이게 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수학이 아니고 표현이 그런 거예요. 무한대에서 떨어진 아주 먼 곳에서 떨어진 지점에부터 R까지 적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R까지 이미 한 지점까지 전개와 반대 방향으로 뭐를 R메타만큼 이동시킬 때 뭐를 전하는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뭐예요? 전입니다. 교수님 이제 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대화를 안 하면 대화가 안 돼. 그러면 얘기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전화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전화 나오잖아요. 그래서 QV 하잖아요. 근데 거기 Q가 서로 약분돼서 없어진 건데 뭐 거기까지 좋다. 어쨌든 이런 것이 뭐다? 전기에 대한 정의. 반대 방향. 전개와 반대가. 그럼 전개를 여기다 대입했잖아요. 대입을 했어요. 4파이 X제로 R제곱. 이게 적분이 되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는. 적분을 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안 해도 됩니다. 굳이 거기까지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가지 않아도 우리는 이걸 이미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적분 안 해도 된다. 결과는 알고 있고 그 다음 뜻도 알고 있어요. 정의의 뜻이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존장의 조건이라고 써놨어요. 보존장의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자, 여기 있다가 저까지 갑니다. 그럼 다시 일로 가요. 내가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안 했어요. 했어요. 결과로 보면 안 했어. 결과가 보면 안 해. 나는 열심히 하다가 했는데 결과가 보면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이것도 이제 뜻을 한번 살펴보세요. 회전했잖아요. 회전. 이걸 우리는 주회적분이라고 하거든요. 전개가 회전을 해버리면 자기 자리로 되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보존장애 조건이라는 게 별다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B점에서 A점으로 오잖아요. B점에서 A점으로 오는 거하고 요 B점에서 A점으로 오는 건 똑같죠. 똑같죠. 다르지 않죠.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방법은 다를 뿐이지 어쨌든 가잖아요.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뭘 구하는 겁니까? 조금 내려가서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정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게 이 DH라고 했잖아요. 무한 원점부터 이미 한 점까지 전기와 반대 방향으로 전하를 이동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B에서 A로 가는데 C를 거쳐가는 거와 B에서 A로 가는데 C2를 거쳐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두 개가 똑같아요. 두 개가 똑같아요. 두 개가 똑같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는 인테그랄 BC2A의 EDL이죠. 이거잖아요. 두 개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얘를 좀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0이에요. 이거 마이너스 이거는 뭐예요? 0.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1을 거쳐서 가고 C2를 거쳐서 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왔는데 B에서 A로 왔는데 이렇게 온 거나 이렇게 온 거나 같다. 넘겨버리니까 0이다. 반대 방향으로 가면 뭐다? 0이다. 반대 방향으로 가면 여기서 이렇게 왔고 이렇게 온 게 같았는데 이걸 반대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버리면 뭐가 된다? 전이는 결국 보존장애 줄. 이게 회전이죠. 회전이죠. 네, 교수님.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전을 했지 않습니까? 이 회전을 그 결과값은 0이지만 일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는 소비가 됐다. 에너지는 불변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에너지 불변의 법칙. 에너지가 어디선가 만들어지면 에너지가 어디서 변환이 돼서 또 소비가 되고 다 어디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불변의 법칙인데 불구하고 내가 쓰는 에너지는 어디로 갔지? 다시 말해서 내가 주는 움직이는 에너지가 이렇게 어디로 갔지? 그 에너지가 어딘가에 가 있을 겁니다. 어디는 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죠? 예. 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회전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보면 한 게 없어요. 이거예요. 회전한 것은 결국 뭐예요? 여기다는 뭐 일은 필요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어쨌든 전개를 회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전개 배우는 거죠. 전개를 회전시켰잖아요. 이건 정의가 되는데 위치 에너지는 어떻다? 그대로. 내가 가지고 이 위치 에너지는 0. 회전하면 0. 어딘가로 가야 뭐가 되지? 위치 에너지가 바뀐 거죠. 여기서 이만큼 가야 바뀐 거지. 내가 그 자리에서 아무리 돌아봐야 위치 에너지는 뭐다? 그대로 0. 이거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로테이션 2라고 표시해요. 우리가 앞에서 자기학 처음 배울 때 벡터 배울 때 그라디언트 배웠죠. 다이버전스 배웠죠. 다이버전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 그냥 번역하면 기울기 얘기하는 거예요. 로테이션 번역하면 그대로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라디언트는 번역하면 그건 경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회전한다. 무엇을? 전개를 회전시켜버리면 0이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개는 회전하지. 근데 거기다가 L이나 베타를 쓰면 일을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움직이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제자리에서 회전해요. 이건 뭐라고 불러요? 로테이션 2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로테이션 우리가 앞에서 벡터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밑에 표시. 이렇게 하면 점을 안 찍잖아요. 경도예요. 기울기. 경도, 기울기. 점을 안 찍는다. 그 다음에 점을 찍으면 뭐예요? 발산이에요. 다이버전스. 발산은 사방팔방 흩어진다는 얘기죠. 클로스하면 뭐예요? 얘가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크로스가 회전, 로테이션이에요. 요거 제곱하는 것은 이제 그 미분 연산자 제곱 라플라시안이고, 그래서 회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생각해서 얘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인테그랄 뭐 동그라미 붙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거부감이 생기고, 거기에 로테이션 2 하니까 더 거부감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뭐라고 부르면서 점 찍었다, 크로스 했다, 로테이션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막 거부감이 생기는 거야. 일단 보기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 그거를 깨는 거죠. 그래야 조금 더 공부하기 쉬워져. 자기하고 보기가 편해져.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얘는 미분 연산자지. 미분해라 그 얘기인데 일단은 그 둘째치고 아무것도 안 찍어 놓으면 기울기. 기울기는 다른 말로 그라디언트라고 합니다. GRA, 그라디언트. 다음에 점을 찍으면 다이버전스. 발산한다는 거죠.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크로스하는 뭐예요? 로테이션. 크로스는 로테이션. 로테이션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죠. 컬이라고 하죠. 컬이라고 하는데 컬이나 로테이션이나 같다는 거죠. 파마 컬이 어쩌고 그죠? 파마도 회전하는 거죠.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컬 해도 되고 로테이션 해도 되고 크로스 해도 되고 그냥 몇 번이에요? 3번.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여러분이 잘 보세요.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보존적인 전하가 비회전성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회전을 하지 않는다. 회전하면 0이다. 이 얘기 아니야? 그걸 이해를 했다면 보기 중에서 어느 게 비회전성이지? 그 얘기만 찾으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하면 뭔가 다 그놈 같아. 다 비슷하죠. 네. 그래서 틀립니다. 그것을 찾는 연습을 하려면 그 개념을 잘 기억하라. 여기가 이제 그런 의미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적어놓는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고 거기에는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을 기억을 한 번씩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벌써 이제 많이 왔어요. 자기가.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전이 경도라고 나온다 그랬죠. 그라디안트라고 그랬죠. 경도는 뭐예요? 볼트 퍼 메타죠. 그래서 볼트를 메타로 나눈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이 경도. 그게 뭐예요? 요거예요. 그죠? 전개잖아요, 전개. 전개고 그라디안트 분자고. 요게 또 이제 아까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요게 전개고 요게 전이 경도잖아요. 같아요. 전기와 전이 경도는 볼트 퍼 메타 똑같아요. 전기와 전이 경도는 같아요. 그라디안트 V라고 하는 볼트 퍼 메타와 전개 2에 대한 볼트 퍼 메타는 어때요?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 우리 전이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죠? 전이 무한 원점에서부터 전압 Q플러는 임의 한 점까지 전개와 반대 방향으로 끄집어 놓을 때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전개와 반대 방향.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도 되겠죠. 전개와 반대 방향. 그래서 이는 전이 경도인데 반대 방향. 기본적인 개념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개와 반대 방향.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2는 마이너스 그라디안트 V다. 2는 마이너스 그라디안트 V다. 이것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번역을 해야죠. 번역을 안 하면 2는 마이너스 그라디안트 V니까 GRAT V는 뭔지 몰라. 맨날 그 식만 찾아내는 거야. 근데 이 뜻을 보면 무슨 뜻이야? 전이 경도와 전개는 똑같은데 반대합니다. 그렇게 번역할 줄 알아야죠. 이걸 말로 쓴다 그러면 전개와 전이 경도는 같은데 반대가 됩니다. 전개와 그럼 모든 책에다 그렇게 써야 돼요?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저자들이나 책을 쓴 사람들이나 먼저 공부한 사람들은 그 말을 일일이 텍스트를 쓰기 힘드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빌려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얘는 언어잖아요. 얘는 세계 공통 언어. 세계 어느 나라 갖다 놔도 이 내용을 보면 다 똑같이 이해해요. 번역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세계 공통 언어. 이거는 뭐 저기 아주 작은 나라 가도 전기 배우는 사람은 똑같이 번역할 거고 뭐 중국 가서 해도 똑같이 번역할 거고 일본 가서 해도 똑같이 번역할 거고 똑같은 얘기를 번역만
다르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영어로 번역할 거냐, 중국어로 번역할 거냐, 일본어로 번역할 거냐, 아니면 뭐 인도어로 할 거냐. 그건 자유라는 거죠. 우리는 뭘 볼 줄 알아야 된다? 얘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수식을 그냥 수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번역해서 우리말로 번역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오래 갑니다. 당연히 얘기 아니겠어요? 말을 할 줄 아니까. 여기 전후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대리라고 하고 라블라라고 부르죠. 요거는 이제 자기가 벡터 첫 번째에서 배우는 거죠.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외웠잖아요. 이게 벡터 미분이에요. 벡터를 미분하라 이 얘기예요. 미분이라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벡터 미분. 일반적으로 벡터 미분이 아니면 어떻게 하죠? dt분의 D 이렇게 하죠. dt분의 D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벡터를 미분할 때 D라고 표현하지 않고 라운드라고 표현하죠. 똑같은 거예요.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Z에 대해서 미분하고. 미분이란 뜻이 무슨 얘기죠? 이것도 뭐 잘게 쪼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이것뿐인 이거잖아. 이것뿐인 거죠. 변화량분의 변화량. 무엇에 대한 변화량분의 무엇에 대한 변화량. dt분의 d 변화량. 다시 말해서 x의 변화에 대해서 얘가 저기가 얼마나 변하느냐. y에 대해서 대한 어떤 변화 여기에 대한 정의 변화가 어떻게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제 자기학을 얘기할 때 공간적으로 얘기한다. 평면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없네?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해요. 그죠? 입체적으로 생각하죠. 여기에서 이미 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간적으로 이미 한 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쉽게 보는 게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Z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쉽게 보죠. 이걸 무슨 작도라고 해요? 각. 교는 평면이야. 각은 입체죠. 직각적인 거예요. 직각적. 저기다 한번 이미 한 점을 표시해 보세요. 어떻게 표시합니까?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Z축으로 얼마. 이미 한 점을 표시하려면 X 방향에 양이냐 음이냐, Y 방향에 양이냐 음이냐. 지금 양수로 표시했죠. 음수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 바닥면이죠. 바닥면에 존재하는 부분을 보면 요 면이 될 거예요. 이거는 바닥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입체적으로 표현하려면 Z 방향도 어딘가 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Z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 요만큼 올라간 게 여기 요만큼 있겠죠. 거기가 이미 한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죠. 공간 중에 어느 한 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이거를 X, Y, Z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X. 그랬을 때 이것이 변화가 생겨요. 이것이 변화가 생겨요. 여기 있던 점이 어디론가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생겨요? 한 방향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X 방향으로 얼마 가야 되고 Y 방향으로 얼마 가야 되고 Z 방향으로 얼마 가야 되죠. 변화가 생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변화가 생길 때는 X, Y, Z 방향으로 각각 변화가 생겨요. 그랬을 때 얼마만큼 변화가 생겼느냐를 표현할 때 변화량분의 변화량.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변화량을 X에 대한 변화량과 Y에 대한 변화량과 Z에 대한 변화량으로 나타내야 변화량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말로 표현하려면 역시 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대리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지만 얘는 이렇게 되지만 얘를 보자마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아,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델 V 하면 이게 뭐예요? 전위의 변화량이다. 근데 이 변화량이 뭐예요? 우리는 대입함. 점이 안 찍혔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 경도라고 그랬잖아요. 아, 경도구나. 근데 경도가 어떻게 돼 있어? X, Y, Z 방향으로 경도가 있구나. 세 방향으로 있구나. 이렇게 되구나. 그리고 여기에 뭐 다른 게 붙겠지만 다른 게 있지만 이렇게 붙는다 그러면 아, 전개는 어떻게 하는구나. 세 방향인데 세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이죠. 발산하는 이런 의미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책을 읽어도 읽혀지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책이 안 읽어져. 계속해서 그냥 복잡하네. 아유, 그 수학이네. 봐도 그놈이 그놈이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자기학은 기초 자기학입니다. 기초 자기학. 이거 복잡한 자기학이 아니라 기초 자기학. 조금 더 복잡한 자기학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 그냥 구경만 하세요. 구경만. 이거는 아니고. 자, 이게 자기학이에요. 옛날 것 같아요. 이분이 쓴 책이 그냥 굉장히 고전적인 자기학이에요. 고전적인 자기학. 근데 지금 이제 대학에서 보여주는 책 중에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하고 페이트라고 하는 이제 원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대학에서 배워요. 근데 전문 대학에서는 이걸 가지고 공부하면 좀 힘들어요. 근데 여기를 잠깐 한번 소개를 하면 얘가 책이 언어가 참 잘 돼 있죠. 쉽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일단 여기서부터 싫어지지 않나요? 뭔가 그림부터가 막 싫어지지 않나요? 이 1장입니다. 40페이지째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이런 좀 대화가 되는데? 이제 번역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이기적이. 대화가 되는데? 안 되죠.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는 자격증 시험에 나오질 않아. 이거 갖고 우리 대학에서 수업하면 한 학기에 못 끝내죠. 두 학기도 못 끝내요. 책도 안 끝나고 그냥 알아서 공부해야 돼요. 집에서 계속 대화는 할 것 같아요. 계속 하시면 어려운데요. 증명하는 거예요? 엄마는 마이너스 대부분이 그렇게 자격을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을 배울 때 그냥 수학만 하는 거죠. 풀기만 하는 거죠. 풀다 보니까 그 어떤 그 개념 이해보다는 문제 푸는 스킬만 배우고 수학적인 개념만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학이 뭐라고 그래요? 수학이라고. 자기학이 뭐라고? 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나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자기적인 현상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수학 전공하는 친구들이 공부하면 잘 할 것 같죠? 근데 오히려 또 못해요. 계산만 잘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죠. 그냥 그 사람들은 수학을 했기 때문에 계산 엄청 잘해요. 계산은 잘해요. 막 연산도 엄청 하고 뭐 적분하라고 쭉 다 하는데 개념적인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거기에 또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전기를 계속 이 부분을 공부를 하려고 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수치적인 연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의미나 뜻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아마 여기 현장에 계실 때 현상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접근하는 거하고 그 현상을 알고 접근하는 건 다르잖아요. 설계를 할 때든 또 시공을 할 때든 아니면 관리를 할 때든 전자기술은 현상이 중요한 거예요. 현상을 알아야 가능한 거죠. 어쨌든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전속 밀도에 대한 얘기 한번 해봐요. 전속 밀도를 배웠잖아요. 그죠? 밀도를 표현할 때 면적당 전속의 수잖아요. 그거를 전속을 구한다라고 하면 전기력선도 마찬가지예요. 밀도를 면적을 곱해줘야 그 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D에 S를 곱하면 Q가 됐어요. 그런데 미소 면적이라면 적분을 해야겠죠. 적분이란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적분이란 말은 요 면적을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소 면적을 다 더해서 전체 면적을 구해가지고 거기에 뭘 곱해준 거예요? 전속 밀도를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속 밀도에다 면적을 곱해주면 걔가 뭐가 된다? 전기량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Q쿨럼의 전하에서는 몇 개? Q의 전속이 나옵니다. 전속 밀도니까 면적을 곱해 전속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얘는 뭐야? 전기력선 밀도죠. 그러면 전기력선 밀도는 여기 전기력선 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력선 수는 결국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입실론이 없다면. 입실론이 없어요. 똑같은 개념 아닌가요? 전기력선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전기력선 수가 되겠죠. 입실론 제로분의 자, 우리 대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전기력선은 내질의 관계가 되고 전속은 내질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 이건 자석도 마찬가지고 자기력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가 나중에 U로 바뀌면 그건 뭐예요? 그냥 자석이 되고 자석 밀도가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죠. 그럼 여기서 보면 D는 이거하고 똑같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D는 EP로 유자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대입했다라고 보면 같은 얘기가 되겠죠. 이게 뭐예요? 가우스 법칙이라고 합니다. 가우스 법칙이라는 것은 Q쿨럼의 전하에서는 Q의 전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Q쿨럼의 전하에서는 입실론 제로분의 Q의 전기력선이 나옵니다. 이것이 가우스 법칙. 그럼 이 가우스 법칙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표현해야 되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얘가 이런 형태로 표현돼요. 가우스 법칙에서 표현됩니다. 자, 이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뭐죠? 전속 밀도잖아요. 전속이 있는데 밀도예요. 밀도라는 얘기는 면적당이라는 얘기죠. 면적당에 전속이 존재하는데요. 걔가 어떻게 했어요? 다이버전스 했어요. 다이버전스 했어요. 어떻게 하죠? 발산해서 발산. 그러면 면적당 전속이 있는데 걔가 발산하는데 몇 개가 발산했을까요? 그 면적 안에 들어있는 전기량만큼 발산하겠죠. 그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적게 나오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다? 들어있는 전기량. 여기서 로우라는 것은 뭐예요? 전압밀도, 전기량. 로우는 전압밀도. 전속밀도하고 전압밀도는 똑같아요. 왜? 자, 보세요. 전속밀도의 단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잖아요. 면적당 쿨롱 전속밀도 아니에요. 전압밀도도 어떻게 돼요? 면적당 쿨롱이 뭐가 되죠? 전압밀도가 되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전속밀도와 전압밀도는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이버전스 D는 로 전압밀도하고 똑같다. 뜻을 이해를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 새로운 거 가지고 여기다 붙여서 이거 외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발산한다. 발산의 개념을 이해하고 거기서 전속이 발산하는데 몇 개나 발산했어요. 이렇게 표현. 자,
D 대신에 뭘 집어넣었어요? 이피론 제로 2를 집어넣었죠. D 대신에 이피론 제로. 그럼 이것도 성립하죠. 똑같은 식이니까 이게 저성립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피론이 이렇게 가네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겠네요. 전기력선이 어떻게 했어요? 발산하는 거예요. 전기력선이 발산하는데 몇 개만큼 나와요? 전기력선 수만큼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기력선 수는 어떻게 되죠? 이피론 제로분의 로가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나 다른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요 식을 다이버전스 2잖아요. 다이버전스 2를 이피론 제로분의 로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뭐야? 가우스 법칙인데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얘기할 때는 큐블룸의 전하가 있다. 근데 그 큐블룸의 전하가 어떤 폐국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 폐국면을 통해서 나오는 전기력 선수하고 전속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다이버전스 형태로 표현했어요. 다이버전스라는 얘기는 미분 연산자를 썼죠. 미분 연산자를 썼잖아요. 이게 델이라고 하는 걸 쓰잖아요. 델 도트 로우잖아요. 델 도트 D잖아요. 델 도트 D가 로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도트라는 말이 뭐예요? 다이버전스 발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미분 형태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분형이라고. 다음 주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을 찾으려면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전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전기력 선수나 전속수는 없겠죠. 계속해서 뭐가 이어집니다. 전하가 없어요. 전하가 없어요. 그러면 다이버전스 2는 0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다이버전스 2는 0이 되는 거죠.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다이버전스 2가 0이 된다. 전하가 없다. 그러니까 전하가 없으면 발산이 없다. 발산이. 다이버전스가 없다. 발산이 없다. 발산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전기력선이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소멸도 없는 거죠.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 뜻은 어느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이걸 찾는 거죠. 전기력선. 이것은 전하가 없다면 발생과 소멸 자체가 없다. 그 얘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산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알고 걔가 어떤 뜻인지를 알면 얘가 뭘 말하는지 다이버전스 2가 뭘 말하는지 우리는 이걸 보고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봤을 때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수학이라는 것이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쓰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하나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 이 내용들, 전자기적인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책을 이렇게 안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맞잖아요. 이런 기호를 안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자들이 옛날부터 그 고전적인 저자들이 게을렀어. 지들만 편합니다. 일반인들이 못 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별한 언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언어로 써놨다면 정말 편하게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강요시킵니다. 그 전자기적인 현상 계속 이런 걸로 외워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그 외우라고 하고 그럼 시험을 그걸 또 내니까 시험을 그걸 내니까 또 그들이 봐야죠. 방법이 있겠어요. 조금 이 선배 학자들이 자기들이 편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계속 이게 뭔가 이어져요. 이게 마인드맵이라고 했잖아요. 마인드맵은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꼬리에 꼬리를 누르면서 계속 딥마인딩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를 주로 했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기억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본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어떤 게 나와요. 이게 나와요. 다이버전스 D를 모두 다 방금 했던 거죠. 전속 밀도가 발산하는 게 뭐만큼 나온다? 전압 밀도만큼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요거를 이렇게 한번 구했어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전속 밀도에다 면적을 곱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죠? 전하가 나오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면적이잖아요. 면적. 요거를 뭐로 한 거예요? V로 한 것은 최적으로 바꾼 거예요. 최적. 면적에서 부피로 바꾼 거죠. 부피로 바꿀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또 표현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다. 결국은 면적에서 나오는 것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게 나오는 거죠. 입체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전기적선이 전속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면적이 최적으로 바뀌어도 똑같다. 면적이 최적으로 바뀌어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발산적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면적 적분을 최적 적분으로 변환시키는 공식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요거 발산 정리가 면적 적분을 뭐로 바꾼다? 최적 적분.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발산 정리다라고 하면 요런 관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요거 발산 정리하면 면적 적분과 최적 적분이 똑같다. 다음 중 발산 정리 식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요걸 보는 거예요. 면적 적분, 최적 적분이 바뀌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조금 더 가릅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자, 포화정리 방정식 배웠죠? 라플라스 방정식 배웠죠? 이미 한 번씩 배웠으니까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다 한번 봅시다. 포화정리 방정식 하면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결론을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식을 전개를 해가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했던 거 그대로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건 알고 있는 식이죠. 전속 밀도의 발산 이거는 전압 밀도만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속 밀도에다 대입한 거죠. D는 입실론 2니까 그래서 입실론 2약하면 전개 세기의 발산이 되죠. 전개가 발산이 되면 이렇게 전기력 성수만큼 이것도 이제 나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전개는 앞에서 전위 경도하고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것이 요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이버전스에다가 그라디안트 V가 되죠. 다이버전스 이게 그대로 대입이 된다라고 하면 다이버전스 그라디안트 V가 되는데 마이너스는 이항하면 되고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그라디안트 V는 마이너스가 된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렇게 붙은 거예요.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럼 다이버전스 그라디안트는 다이버전스 점이고 경도는 그냥이죠.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그라디안트라는 얘기는 델 도트 델이 되는 거예요. 델을 돋댔는데 이게 뭐 하는 거죠? 자, 우리 내적 외적 배웠어요. 내적 외적 배웠어요. 그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두 번 같은 것을 미분 연산자가 두 번 같이 들어가 버리면 제곱이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라플라시안 V 되는 거예요. 델 제곱의 V. 라플라시안 V를 하면 요거하고 같아지잖아요. 그런 형태까지 전개를 하는 거죠. 식을 쭉 변화시킨 건데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포화송의 방정식이라고.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대입해서 2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한 겁니다. 포화송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러면 내적 외적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오잖아요. 그죠?
알고 있죠. 자기학에서 수학적인 표현이 벡터를 곱하는데 어떻게 곱하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곱한다. 이렇게 배우죠. 아닌가? 대적을 두 번 하면 직복이 되고 델 도트 델. 그게 델 도트 델. 그걸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릅니다. 자. 벡터를 한번 봅시다. 이런 거죠. 이걸 내적이라고 하죠. 내적은 그 결과가 벡터가 아닙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스칼라. 그래서 내적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처럼 이것과 이것의 같은 것을 곱하는 거예요. 벡터를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죠. A 벡터를 나누면 이런 두 가지 벡터로 나누는 거죠. 평형 사변형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A 벡터를 나누면 이런 벡터와 이런 벡터를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랬을 때 같은 것끼리 곱하면 내적이에요. 90도 되어 있는 거 곱하면 외적이에요. 벡터를 곱할 때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이 90도 되어 있는 건 얘는 뭐예요? A 사인 세타죠. 여기는 A 코사인 세타고 여기가 사인 세타죠. 직각삼각형에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각함수죠. 여기가 코사인 세타고 여기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건 잘 알죠. 항상 세타와 마주보고 있는 변이 사인 세타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얘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를 곱할 때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 내적 곱셈에서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 뭐가 되죠? 외적이라고. 그래서 내적은 어떻게 표시해요? 점으로 찍어요. 점. 그 다음에 외적은 어떻게 해요? 크로스라고 표시해요. 크로스. 90도 성분, 여기 이렇게 90도 된 성분을 곱할 때는 크로스로 벡터를 표시하는 거고, 나란한 성분으로 표시할 때는 점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벡터에 대한 곱셈의 두 가지죠. 내적과 외적에 대한 차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어쨌든 방향이 몇 가지 방향이에요?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나오죠. 이런 부분이 있죠.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IJK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배웠죠. 여기가 I고 여기가 J고 여기가 K가 되죠. 크기가 1이고 X방향, Y방향, Z방향 이렇게 되는 벡터를 말하는 거죠. 방향 벡터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같은 성분끼리는 나란하게 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야기할 때 같은 성분끼리 그러면 A, B 코사인 세타였잖아요. 코사인이 같은 방향인 건 0도잖아요. 그럴 때는 코사인 0점 뭐예요? 1이니까 같은 방향끼리 곱하면 여기 같은 방향끼리 곱하면 뭐가 된다? 1. 그냥 1이 코사인 1. 그 방향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90도인 I와 J나 K를 곱하게 되면 여기가 90도가 되니까 0이 된다.
그러니까 이 벡터를 곱하는 거예요. 이런 벡터와 이런 벡터를 곱하는 거예요.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옛날에 배운 방법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엄청 복잡하죠. 또 이렇게 또 하고 몇 번이나 해야 되고 없어요. 9번이나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거하고 이걸 곱하잖아요. 그러면 AXI와 BXI가 되죠. 결국 얘는 뭐예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AX, BX가 되겠네요. 얘는 AX, BX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더하기 AXI와 BYJ가 되면 AXI와 BYJ가 되면 IJ는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를 보면 AX, BX, AY, BY, AZ, BZ만 남게 되는 거죠. 얘는 방향이 없어요. 크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크기만 존재하기 때문에 방향이 없기 때문에 얘는 스칼라. 그래서 벡터의 내적은 뭐가 된다? 스칼라.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럼 벡터의 외적은 어떻게 될까? 외적은 방향이 됩니다. 우리가 전기에서 방향을 결정할 때 항상 적용하는 법칙이 있죠. 뭐가 있죠? 전류가 흐른다, 자석이 만들어진다. 자석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죠? 무슨 소리 법칙하잖아. 누구의? 아니,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 오른나사 법칙, 오른손 법칙, 오른나사 법칙. 항상 방향은 전기에서 적용하는 방향은 그 방향을 따라요. 오른나사의 방향을 따라요. 오른나사, 오른쪽으로 돌리면 진행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오른나사 표준이죠. 눈나사 표준이죠. 그거예요. 전기도 그 방향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외적인데 외적은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사인 세타는 AB 사인 세타란 말이에요. AB 사인 세타면 사인의 0도가 되면 얘는 어떻게 되죠? 1이죠. 사인의 0도는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의 0도가 0은 횟수기예요. 사인의 0도는 0이죠. 0이니까 얘네는 뭐예요? 0이 돼요. 같은 건 다 0이 되는 거예요. 사인의 90도가 1이 되는 거죠. 사인의 90도가 1. 자, 그러면 사인의 90도가 그 값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방향이 이렇게 되죠. 자, 여기가 I고요. 여기가 J고요. 여기가 K가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뭘 곱하느냐? I와 J를 곱합니다. I와 J를 곱하면 IJ는 90도가 있으니까 어떤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오는 게 K가 나와요. 왜 K가 나오느냐? 이렇게 보면 돼요. 이 Z방향을 중심으로 오른나사를 적용하는 거예요. Z방향을 중심으로 오른나사를 적용하면 그렇죠? 이렇게 동작이 있죠. 뭐가 나와요? 오른나사 방향이에요. 오른나사. 만약에 K와 I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K, I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른나사 방향이니까 쉬워요. 이 방향으로 다시 오른나사 잡아보면 여기서도 오른나사를 잡아보면 K와 I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J가 돼요. 항상 무슨 방향? 오른나사. 오른나사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왼나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당연히 반대가 나오겠죠.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가 i가 되고 여기가 j가 되고 여기가 k가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k가 되고 그래? 여기는 마이너스 j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러니까 i와 j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k가 나오는데 반대로 j와 i를 곱하면 반대로 여기서는 이렇게 갔는데 반대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대가 나와요. 그래서 i에서 j를 곱하면 k가 나오는데 j에서 i를 곱하면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k가 나오는 거죠.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오른나사니까 이렇게 감아주는 거하고 이렇게 감아주는 건 다르지.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가. 그래서 똑같아요. jk는 i라면 kj는 마이너스 i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이 개념만 익히면 오른나사의 방향은 그대로 따라가요. 자, 이렇게 되는 걸 이용해서 역시 동일하게 계산을 해봅니다. 자, 동일하게 되는 것을 계산 한번 해보면 여기 뭐다? 방향전 여기는 없네요. 이런 거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걸 계산 한번 해본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얘도 지금 얘와 얘가 크로스되어 있잖아요. 크로스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까 로테이션 한다는 것을 크로스라고 했죠. 점 찍는 것은 뭐예요? 발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산은 내적이에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외적이에요. 지금 외적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줘야 되죠. 똑같아요. 똑같이 이거 하고 이것을 곱해주면 i는 뭐가 돼요? i는 0. 그 다음에 얘와 얘는 존재하겠죠. 그래서 라운드 x 그래 라운드 hy에 그 다음 ij는 k가 되죠. 그게 k로 옵는 거예요. 여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나? 요거 이쪽에 있겠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찾아내요. 그걸 갖다가 나중에 다 이렇게 9번 계산을 해서 뭘로 묶어준 거예요? i로 묶어주고 j로 묶어주고 k로 묶어주고 이게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행렬로 계산해라. 행렬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방향이 존재하는 거예요. 방향은 오른나사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델 루트 델이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델 제곱 되는 이유가 결국 생각해보세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라운드 y분의 라운드 j 라운드 k분의 라운드 z라고 할게요. 이것이 두 번 곱해지면 이렇게 도트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가 남겠어요? 제곱만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플라시안. 얘가 이제 라플라시안이라는 다이버전스 그라디언트가 되는데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곱으로만 나올 수밖에 없죠. 결과가. 그래서 뭐가 된다? 라플라시안. 그러니까 다시 가보면 여기로 가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얘를 뭐라고 하는 거죠?
포화송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찾아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을 쓴 거예요. 포화송이라는 사람의 방정식이다. 그런데 라플라스는 여기서 전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전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 당연히 0이 되겠지. 전화가 없으면 당연히 전화가 발산도 안 할 테니까, 전기력선도 없을 테니까, 전속도 없을 테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이게 이제 라플라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화송의 방정식과 라플라스 방정식은 똑같아요. 단지 전화가 있다, 전화가 없다의 차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로가 되거나 또는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그 차이다라고 해요. 자, 기억하는 거죠? 데일 도트 데일, 데일 다이버전스 데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도트 다이버전스 그라디언트가 되는 거죠. 이거는 라플라시안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라플라스 방정식, 다음에 입시론분의 로인데 마이너스 되죠. 이러면 포화송이 방정식. 결국 나중에 보면 요거 가지고 계산하라 그러면 몇 배 입시론이 되느냐 이거 찾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도 요거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문제들이죠. 이런 거는 요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고 딱 좋아요. 이런 딱 좋고, 포화송의 방정식은 어느 거냐 물어보는 거죠. 보이나요? 이거. 요거는 전기와 전기력선의 관계니까 포화송의 방정식은 아니죠. 근데 얘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전개가 발산했대요. 그런데 입시론이 나오는데요. 이거 뭐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번역을 해보면 틀렸다는 건 금방 알아요. 얘는 전위 경도에 대한 얘기니까 포화송의 방정식은 아닌 거고, 얘는 번역해봐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저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뭐 전개를 발산했네요. 전개를 발산하면 뭐가 나와요? 전기력선 수가 나와요? 전기력선 수가 나와요? 얘는 전압 1도잖아요. 저 입시론은 나눴죠? 근데 반대 방향이에요.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분이 맞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헷갈리지 않나요? 그래서 두 개가 나와요, 항상. 이런 정도 비슷하게 문제를 주고. 근데 포화송은 뭘 포화송이라고 해요? 라플라시안 된 걸 포화송이라고 하는 거죠. 항상 비슷하게 두 개가 나와요. 그것만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답을 찾을 생각보다는 답이 아닌 걸 지원하려는 방법을 찾으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게 뭐예요? 계산하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걸 풀어라 그러면 얘는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을 찾기도 좀 뭐해요. 찍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요. 어떻게 찍죠 이거? 일단은 요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포화송의 방정식이니까. 요걸 생각하면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마이너스는 다 돼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다 돼 있으면 어느 게 다를까? 어떤 거는 입시론이 곱해진 게 있고 어떤 것은 입시론이 나눠진 게 있는데 어떤 게 다를까? 여기 보면 뭘 구하라 그랬죠? 전압 1도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요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입시론은 넘어가야겠네요. 답은 두 개나. 어쨌든 두 개나. 넘어가면 당연히 곱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4가 되느냐 2가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얘가 라플라시안이라는 게 미분을 2번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걸 미분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죠? 2. x제곱 2x가 되잖아. 이건 2y가 되잖아요. 또 미분하면 2가 되고 2가 되잖아요. 2 더하기 2는 얼마예요? 4가 되니까 답은 이것 같아요. 안 맞는지 보면 그거 되는 거죠. 라플라시안이라는 뜻이 2번 미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평미분한다는 얘기고요. X방향, Y방향, Z방향에 각각 미분하는 거니까 미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면 2번 미분하면 2 더하기 2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실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우리 1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1분 안에 문제를 풀려면 계산을 안 하고 가급적 풀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걸 생각해요. 그래야 빨리 접근하면서 CBT를 찍어야지. 그죠? 안 찍으면 계산을 하려면 1분 훨씬 더 생각해보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냥 찾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0이 된다. 그럼 얘는 라플라스 0이 아니다. 포화손과 라플라스는 같이 된다. 얘는 라플라스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찾아내면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공부하는 시야를 바꾸면 이렇게 어떤 물체를 바라볼 때 보면 시각이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만 못 바꾸면 틀어서 보면 이거를 조금 못하면 이런 거 보면 친절히 나하고 싫어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조금만 바꾸자. 생각만 약간만 바꾸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문제가 자기학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자기학은 특히 많아요. 전기기기는요 안 돼요. 제가 전기기기는 2학기 때 강의하거든요. 전기기기는 이게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맨날 뭐 구해서 뭐 나와요. 전기기기에서 기전력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배웠을 거 아닙니까? 62분의 PZ 파이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 구하더라도 이거 구하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역기전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토크 구하라 그러면 또 0.65 해가지고 P 때 이게 ECI야. 그 EC도 여기서 구해서 집어넣어야 돼. I는 또 어떻게 돼야 돼? V분의 P에서 구해서 또 집어넣어야 돼. 이거는 전기기기는 그게 안 돼. 근데 자기학은 이게 된다. 자기학은 개념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학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개념적으로 하세요. 2분은 잠깐 쉬었다. 지금 식사 시간이 됐죠. 아직 1시가요? 맞죠? 시간이 됐죠. 이동만. 식사 끝나고 계속해서 어떻게 가요? 가리탕 먹는데요? 가리탕 먹는데요? 아 선거? 예약했어요? 예, 했어요. 그 갈비탕 먹으러 갈 거야. 그 선거. 갈비탕이 너무 맛있어서 이걸 좋아해요. 껍데기 먹는 거. 신라 왕갈비. 신랑 건강이. 저번에 갈려있지. 거기 가야 돼. 화장실 엄청 가지고.